미세먼지주의보가 모두 내려지는 등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을리고 찌그러진 건물 잔해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외에도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만 1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강원도도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에 대해선 양국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던 일본 야지정과의 어린이 교류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400mm 가까이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무너져 있던 뚝 사이로 하천물이 범람해 또 지난 8월 레고랜드 전 시공사인 STX와 체결한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 계약이 올 한해 있었던 강원도의 크고 작은 이슈들. 좋은 해답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시사큐는 지금까지 도내 이슈와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왔는데요. 시사큐가 함께해온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고 또 어떤 질문을 통해 바라보았는지 2019년 마지막 날을 맞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들. 이슈 현장 보도는 물론 더 나아가 대안 제시까지 시사큐는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보며 다양한 질문을 던져왔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선 올 한 해 동안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에 남았을까요? 역시 이제 강원도 도민이니까 강원도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인상이 많겠죠. 제일 이슈가 되었던 것은 역시 강원도 산불 문제. 제일 저는 와닿던 것이 동해안 산불과 또 계속해서 왔던 그런 많은 사고들 때문에 피해 입는 것들이. 시청자들이 꼽은 시사큐 최대 이슈는 바로 강원도에 닥친 큰 시련, 재해.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지역 주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언론사들의 관심이 줄어든 7월에 시사큐가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더 덥지. 어제 말짝이더라고. 도와서 이거 어떻게 콘드로박스 사냐고. 집을 지어 들어가지. 집을 지어. 1년 고사하면 내년은 집을 짓고 들어가겠지. 내년까지는. 산불 발생 3개월이 지난 당시에 이재민들은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여름을 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엄청나게 건강을 해칠까 봐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판넬집 같은 경우는 열을 그대로 전달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사큐는 산불 이재민들의 폭염 대비뿐만 아니라 더딘 복구 속도로 우려되는 2차 피해가 걱정돼 복구 상황을 점검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100mm 이렇게 오면 겁나지 여기서 사는 게. 왜 걱정되죠. 비 많이 오면 또 저기서 또 흙물 내려고 막 그냥 쏟아지면 또 저기 할까봐 그것도 걱정되죠. 여름철 폭우와 태풍, 산불로 다 타버린 현장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 빠른 복구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산불이 난 직후에는 집안지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또 위에 있는 수목들도 다 타버리고요. 그래서 산불이 난 직후에 좀 많이 위험하고 그다음에 1년에서 2년까지가 아주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오늘 밤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0월 태풍 미탁으로 강원도 동해안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중 70대 김모 주민이 숨지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 오분동. 태풍이 지나가고 약 한 달 후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금세 잊혀질 뻔해 더욱 안타까웠던 태풍 피해 현장. 그곳에서 상처 입은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피해 지역 아이들의 열악한 등굣길. 괜찮아? 엄마 넘어졌어요. 슬리퍼와 구호 물자로 받은 트레이닝복이 등굣길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집에 문요.
태풍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태풍의 잔해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제작진은 보다 많은 주민들과 만나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는데요. 답답해요, 아주. 진짜 답답하고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날 좀 살려주세요. 저희 힘들게 살아요. 제가요, 진짜 힘들게 살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끈질긴 취재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현재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시의 시정이라든지 도정 같은 것들은 뒤에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는으로써 어떤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보면은 이제 관련 도나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역량을 좀 최대한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올여름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 제작진은 강원도 내 상황 역시 예의주시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한 맘카페를 통해 춘천 붉은 수돗물 발생 현장을 단독으로 화면에 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안전한지 직접 춘천 시내 곳곳에 수돗물 수질을 점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찾은 피해 현장 점검까지.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여기 수돗물 나왔을 때 이제는 좀 괜찮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제 뭐 청소한다 해가지고서는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괜찮던데 물도 끊기지도 않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좀 붉은 수돗물은 안 나오나요? 그럼 이제 모르겠죠. 뭐 이제 앞으로 지나봐야 알겠죠. 붉은 수돗물이 나왔던 현장을 다시 방문해 직접 눈으로 살펴본 제작진. 당시 직접 조사한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데 이상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었는데요. 이렇게 맑은 수돗물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점검해봤는데요. 저희가 촬영했을 때가 7월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7월 이후에 8월에 한 번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후에 한번 언젠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저쪽에도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호수 그 이발소 옆에. 당시 뚜렷한 원인과 대응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현장. 방송 이후 붉은 수돗물이 한 차례 더 발생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선로를 연결시켰어요, 다시. 아 어제 여기 새로 선로를 연결시켰어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요? 어제 밤 11시부터 5시까지 단수해갖고 다시 나오고. 근데 지금 좀 괜찮은데. 시사큐는 이번 사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상수도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강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 염려하고 또 사용자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이슈에서 강원도 현안으로 이끈 시사큐의 시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것은 철근 쇼크를 다룬 그 시사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그걸 다루는 방식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 이슈를 잘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시청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던 철근 쇼크. 국방개혁이 본격 시행되면서 강원도 접경 지역은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아유 상권이 다 죽었죠. 그리고 또 군인들이 조금 있었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군인들이 다 나가고 지금 식당 뭐 이렇게 방이든지 뭐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IMF보다 더 지금 IMF가 왔다고 지금 이사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수 지역도 폐지되면서 저는 답답하죠. 어떻게 군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나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둘 군부대가 해체되고 이전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시사큐.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민박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펜션하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내놨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늘 총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거, 안보 같은 거 늘 걱정이죠. 그럼에도 늘 안보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저희는 이 군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보도 더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당장은 급하잖아요. 국방개혁과 철군 쇼크. 계속해서 강원도의 뜨거운 현안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제작진은 그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시위에 나선 주민들의 모습은 물론 국방부의 입장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강원도와 지자체 그리고 국방부 간에 어렵사리 마련된 주민 설명회 현장. 국방개혁 2.0의 육군 부대 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되고 또 군이나 여기 도에 또 여기 오신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내에서보다는 양국군청이나 그다음 우리 센터에서 대화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뭔가 보안상 이유로 서약서를 쓰고 핸드폰을 맡기고 일부 인원만 제한돼서 하는 행위에는 군관민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요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제 철원 하천한 거 보니 똑같은 내용 아니야? 어떻게 결과적으로죠? 그거 무슨 핸드폰을 맡겨가면서 뭐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으시죠? 국방부의 일방적인 소통에 뿌리 난 지자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사큐는 중간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올 한해 강원도 이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역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지난 6월 첫 방송부터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꾸준히 다뤄온 시사큐. 그중에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강원도 현안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욱 중요한 지금. 시사큐가 쏘올린 작은 의제들 소개합니다. 강원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청년 유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청년 정책 역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시사큐는 이 청년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첫 주제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을 다뤄봤습니다. 속초의 명물 속초관광수산시장 2층에 위치한 청년몰. 2016년부터 세 차례 걸친 청년 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간인데요. 지난 6월 시사큐가 찾아간 청년몰의 근황은 처참했습니다. 찾기 힘든 이정표에 텅 빈 채로 방치된 임대 공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가운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 상인을 어렵사리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시작부터 현재까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권이 별로 안 좋아서 장사가 많이 안 됐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상권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상권이 전혀 없는 곳에다가 그냥 떡하니 몰아주는 거기다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와서 저도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 안 돼 버리면은 누가 하겠어요. 전통시장을 위한 희생일까? 아니면 청년 자질의 문제일까? 일찌감치 청년몰에서 나와 자신만의 방법으로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사업과의 현실적인 충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워낙에 저쪽에 초짜들 집어넣어요. 이 청년 사업 제일 문제가 장사 안 하고 사업자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일을 이렇게 장사가 전문직이 해야 되는 건데 장사 아무나 시켜도 된다는 식으로 뭘 모르는 애들 다 갖다 놓으니까 가뜩이나 안 되는데 모르는 애들 갖다 놓으면 하겠어요? 홍보도 모르고 음식도 안 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갖다 놓고 상권 살린다 그러고 뭐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뭐 멘토를 잘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청년몰을 계획 중이라는 속초시.
철거 직전의 건물에 총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합 청년몰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누굴 뽑을까? 여기 벌써 3번, 첫 번째, 두 번째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인프라 빼먹은 애들 다 빼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 이제 안 뽑히죠. 그럼 이제 그럼 또 아무나 갖다 넣겠죠. 그런 애들 뭐래요? 그냥 놀이터 되는 거죠. 취재 당시 연락이 닿은 현 청년몰 조성사업 관계자. 그 역시 청년몰 조성 사업의 한계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상인 모집을 뭐 15명 해라고 그러면 15명 채워가지고 사업 완성을 했는데 하는 것만 급급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애초에 중앙시장 2층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택해가지고 청년 상인들을 밀어넣은 게 잘못이죠. 알짜배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채워야지. 그거 그냥 20명에 급급해가지고 그나마 잘하고 있는 애들까지 기회를 잃어버린다니까. 청년들은 사실 실패를 전제해야 된다고 창업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청년몰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만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실패하거나 잘못된 아이템들을 갖고 왔을 때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인식차들이 사실 청년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지난 7월 방송됐던 파멸의 시작, 인터넷 도박 중독편.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강원도 청소년 도박률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제작진은 곧바로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원인과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짚어나갔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인터넷 도박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환경이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의 피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실제 경험한 사례자의 목소리. 몇 차례 설득 끝에 제작진은 실제 사례자와의 만남을 통해 과거 경험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게임에 투자한 금액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600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했어요? 처음은 제 돈으로 하다가 돈 빌리고 갖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접하게 됐어요.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얘가 안 사던 애가 갑자기 밥을 사더라고요. 그러다가 돈 어디서 왔냐 그러다가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자기는 이걸 한다. 강원도의 청소년들에게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사례자들. 이처럼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아젠다에 강원도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점검해봤는데요. 청소년 도박 예방 관련 강원도 조례를 살펴보고 또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도내 청소년들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확신. 앞으로도 강원도 청소년들의 복지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의제를 던지고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서도 도 지역에서 비해서도 이제 또 낮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인프라,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강원도의 심각한 출산 인프라 문제를 다루었던 출산을 위한 여정, 당신의 선택은 편. 버스 타고 이용할 때 안전벨트 하는 것도 좀 불편한데 안전벨트를 해야 하고, 이게 기사님께서 제가 임산부인지 아닌지 모르신 상태에서 방지턱을 세게 넘어버리시면은 저는 좀 놀래거든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 실제로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어 홍천에서 경기도로 원정 진료에 나선 민선 씨의 사례가 전파를 탔었는데요. 강원도의 열악한 출산 인프라가 주는 불편하고도 불안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산을 하려면은
병원이 있으면은 그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응급으로 이제 막 새벽에도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도내 분만 취약 지역 중 한 군데인 화천군을 방문해 실제 출산을 경험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분만 병원이 없어 춘천이나 경기도로 가야 하는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나아가 열악한 산후조리 시스템 역시 강원도의 큰 문제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천에서 춘천까지 30분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려면 무조건 춘천으로 나가야 하는, 물론 여기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분만 병원이 정해진다면 분만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일 번거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첫째랑 둘째가 개월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춘천 가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아이를 동반해서 가거나? 네, 같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되면 너무 좀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 산후조리원? 네네.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출산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조리원이 한 곳밖에 없어요. 타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춘천에 세 곳인데 한 곳밖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됐는데 거의 일주일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인데 시설도 너무 노후화됐고 방도 너무 작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시설과 이제 운영진들이 저는 솔직히 가격 대비 너무 불만족이었고요. 강원도 분만 취약 지역 엄마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들. 해당 방송을 통해 강원도에 시급한 과제를 제시, 강원도 여성의 입장에서 저출산에 대한 아젠다를 풀어나갈 방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들이 연구는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지역 언론하고 같이 나가면서 도민들을 계몽한다든지 또 도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2019 시사큐 아젠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규제. 강원도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몰라라 하면 안 되지. 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돼. 개발이 되지 않으면 수행성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 희망이. 강원도 개발과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환경 규제. 환경부와 강원도의 갈등의 골은 올해 들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색 삭도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 해석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부와 2부에 걸쳐 규제 심각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가간 시사큐. 특히 현장에서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 백두대간 보십시오. 그 송전탑 수천 개가 강원도에 앞으로 늡니다. 백두대간 가보면 사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아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허가해주고 이 지주 6개, 고작 6개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실제로 오색지구 상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고 환경부와의 접촉을 시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논란, 그리고 접경지역 중복 규제 등 규제로 인한 쟁점의 중심에 직접 발로 뛴 제작진. 주민들의 생활고를 밀착 취재하면서 같은 도민이기에 시사큐가 해야 할 고민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는 자연적으로 죽는 거지. 그냥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주민들의 입을 통해 듣고 직접 확인해본 중복 규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지역민들의 생존 그리고 지방 소멸의 위협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규제의 그물망에 갇힌 강원도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래픽으로 각종 규제를 설명,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관계부처의 계획과 고민을 들어보면서 어느 한쪽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 모두가 나서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완화를 하더라도
아주 실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완화는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사시설 보유국을 완화하거나 해제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환경부 쪽에서 뭐 두루미 보호 관련된 또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개발 제한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어우러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곤욕스러운 건 사실이죠.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부터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아젠다들. 2019년 한 해 동안 던진 이 많은 질문들이 강원도 전체의 고민이 되는 그날까지 시사큐가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강원도에 있고 독특한 시사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은 당연히 이제 다루어야 되면서도 강원도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고 특히 이제 방송 같은 매스미디어에서 시청자 역할이라는 것은 되게 수동적인 수용자의 역할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의 단순한 소비자, 수용자가 아니라 참여자이고 콘텐츠의 어떤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어떤 진보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정확한 질문을 하라. 생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의 힘. 2020년에도 강원 도민들과 함께 걸어갈 시사큐는 계속해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사큐의 질문은 계속됩니다.